네, 김찬영 원장님과 KMO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소위 경시 그릇이라고 하죠. 그 진도 선행을 몇 바퀴 좀 돌았는데도 뭐 예를 들어서 수하 하면 수상 까먹고 아이들이 수투 하면 수원 까먹고 이 진도만 이렇게 몇 바퀴씩 이렇게 도는데 구멍도 많고 우리 아이가 경시 그릇은 아닌가 이렇게 오해도 하게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은 앞에 서두에서 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수학 영재도 있고 학습 영재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수학 영재 같은 친구들은 한번 이렇게 뗐을 때 많은 부분을 소화를 하죠. 네, 왜냐하면 관심도 많고 집중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습 영재식으로 가는 친구들은 이제 우리가 개념 정의를 했을 때 이 받아들여서 체화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지금 선행을 가는 친구들이 초등학생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에 비해서 단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문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글에 대한 부분의 이해가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개념이나 정의 부분이 한 바퀴 돌면서도 제대로 체화가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그 다음 돌릴 때도 앞에 있는 내용들을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화가 되면 당연히 안 까먹죠. 하지만 그게 체화가 완벽히 안 되는 거죠. 문제는 풀 수 있으나 체화가 안 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어머님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는 감안하시고 진행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거기에서 너무 문제를 못 푸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문제 이전에 조금 개념,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생각이 든 게 우리가 보통 어머님들이 1차 심화, 2차 심화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선행 끝나고. 그럼 저는 1차 심화, 2차 심화 할 때도 꼭 개념을 한 번씩 짚어주면서 문제를 더 푸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게 개념과 정의는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과 정의는 어떻게 보면 논리이고 정의이고 문장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체화하는데 분명히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정도의 문장의 완벽한 이해가 사실은 어릴 때는 되게 힘들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 노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제 노출하지 마시고 개념 정의 노출도 많이 해주셔라 하는 부분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뭐 아까 원장님이 서두에 얘기해 주셨지만 의대가 목표가 많으시다 보니까 우리 애는 연구하고 진로는 아닌데 굳이 KMO를 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머리는 좋고 공부도 곧잘 하고 뭐 하는데 그러면 그냥 쉽게 일반고 가서 전교 1, 2등 해서 뭐 의대 가는 게 어떤가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경시를 꼭 해야 되는지. 사실 이제 어제 그 어머님과도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혹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 뭐 경기고, 희문고, 단대부고에서 수시로 어떻게 보면 메이저 의대를 가는 숫자가 몇 명일까요? 현역 때. 저도 뭐 얼핏 듣기에는 많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어제 이제 그 어머님께서 이제 학교 담임 쌤한테 이제 그거 결과들을 이제 상담을 받으셨대요. 받았는데 1등 서울대 의대, 2등 카톨릭 의대, 3등부터는 수시 다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합격할 수 있는 숫자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들까요? 왜 힘드나요? 여쭤봤더니 전국에 내신이 1.0땡 등급이 나오는 평균 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대치동에서 그 정도 유지하려면 왜 힘들까요? 여쭤봤더니 1학년 때도 있지만 2학년 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학교 어떻게 내신 수학이 수능과 많이 연결이 되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 미적분,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물원, 화원, 생원 지원들이 진행이 되니까 아이들이 과학만 해도 본인들이 딱 수능에 어떤 과목을 할지 미리 정해놓기 때문에 그 과목은 미친 듯이 공부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다 이겨내면서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내기라는 건 되게 힘든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솔직히 이게 일반고도 영재학교의 만큼 힘들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의대를 생각하는 어머님들은 수시보다는 정시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럼 정시를 가려면 결국에는 수능 만점인 거잖아요. 수학 만점. 수학은 만점은 기본을 깔고 가야지 수학 솔직히 한 개만 틀려도 메이저 의대는 거의 갈 수 없다고 봐야죠. 근데 그럼 수학 그러면은 만점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극킬러 3문항, 중킬러 한 8문항. 이 문항을 이제 잘 극복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사실은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수능을 망쳤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 이유가 이제 중킬러가 조금 높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보통 학생들이 수능을 볼 때 극킬러 4문항, 3문항을 빼고 풀어야 되는 시간이 있대요. 네네. 100분 동안에 그 문제를 거의 20에서 30분 내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걸 다 계산해 미리 네. 전략을 몇 세우는 번까지 거의 초재기식으로 수능을 준비하니까요. 역시 어머님들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중킬러가 어려워지니까 네. 시간이 오버가 되는 거죠. 작년에 중킬러가 어려워지면서 네, 네, 아이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킬러까지 망해버리고 네. 그래서 사실 수능을 망친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신 연가고 올 친구들은 중킬러나 그냥 일반 문제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난이도 차이가 예, 별로. 평상시 너무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냐 그만큼 수학 공부를 좀 더 딥하게 깊이 해놨다는 있게, 거잖아요. 네. 깊이 있게. 네. 근데 이제 그 킬러 부분도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그 킬러를 극복하려면 결국에는 모든 유형을 다 하려면 만문항 가까이 풀어야 된다. 이게 이제 어머님들의 정설인데 그걸 언제 다 풀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고의 도구 툴이 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문항을 다 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문항의 어떤 가지치기는 아이들이 경시 공부하게 되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문항이 100에서 200문항으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중등 때 경시에 약간의 시간 투자가 오히려 고등학교 가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벌어들이게 할 수 있다. 네, 그 부분을 조금 어머니께서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공감하는 게 학부모님들 요즘에 의대 상담을 하면요. 그 아까 원장님 얘기하신 거에 그 수시에서는 가능성이 없고 정시에서는 재학생 때는 재수생을 이길 수가 없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 대비대로 간다고 하니까. 3년은 그냥 네. 삼수까지는 기본으로 의대를 높은 데를 원한다고 하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어머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치동의 모든 컨설팅을 다녀보면 다 똑같이 한대요. 네. 5학년까지 보셔야죠. 5학년이요? 네, 5학년. 네, 고등 5학년. 를 보셔야죠. 거기까지 하시고 아니면 접어라.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상담을 네,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에 그럼 킬러 문항, 만문항을 하려면 네. 결국에는 고등학교 4년, 5년을 다녀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러지 않고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경시를 하시면 네. 그 효율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5학년 안 가셔도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 연구하고를 목표로 하는 마지막으로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우리나라 이과 최상위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KMO 공부가 필수일까요? 당연히 필수죠. 네,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과목까지 말씀드릴까요? 네. 네. 이제 실제 영재학교 2학년 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보통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미적분학, 그다음에 이제 정수론, 선형대수학, 그다음에 학력과 통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적분학 빼고 정수론, 선형대수학,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학력과 통계는 다 경시하고 연관이 돼요. 네. 물론 선형대수학의 이제 우리가 행렬 파트를 좀 공부를 하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 과정들의 연산들이 이미 이제 경시 대수를 하면서도 조금은 녹아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많이는 아니더라도. 네. 근데 이런 과목들을 2학년 때 한두 과목을 같이 그것도 이제 앞에 이제 수3라는 과목을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걸 배워본 적이 없는 친구들은 이걸 위해서 내신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한 학기 중간고사에 보면 수학이 2과목, 뭐 물리가 2과목, 화학 1과목, 뭐 정보 이렇게 하면 7, 8과목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영재학교 내신 자체도 망가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애들이 그래서 경시 안 한 친구들이 뭘 선택하느냐? 미적분학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미적분학은 정수론이나 선원대 수학에 비해 공부 양이 엄청 많아요. 우리 기억 안 나세요? 공대에 가면 미적분학 책 기억나시죠? 많은 두꺼운 책. 네, 그만큼 문제나 많은 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량이 많다. 그래서 오히려 경시 공부를 해서 정수론이나 이걸 택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영재학교 내신을 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또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오해가 있느냐? 최근에 이제 영재 입시에서 경시가 필요가 없더라. 그리고 경시 안 한 친구들이 막 합격을 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3년 전 얘기예요. 예, 3년 전 얘기고, 왜냐하면 최근 3년 전에 이제 그 전 정권에 있을 때 이제 아무래도 선행 지식을 많이 내지 마라 하면서 이제 일부 영재학교는
2단계 때 지필 시험이 수학이 단답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경시 내용들이 조금 배제되면서 좀 쉽게 중등 선행이 좀 심화가 되고 조금만 공부하면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정부에서 영재학교에 입시 다 조금 바꿔라. 왜냐하면 아니 너희들은 진짜로 수학에 영재를 뽑아야 되는데 무슨 단답으로 아이들을 줄 세우기를 하느냐.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서술력도 보면서 진정한 수학 영재를 뽑아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학 문제 수를 전부 다 서술형을 바꾸다 보니 문항수가 단답 20문항, 뭐 25문항이던 네. 게 세트 7문항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러면 문제수가 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난이도가 어려워지죠. 난이도가 어려워지죠. 그러다 보니 경시에서 썼던 어떤 사고력 부분이 쓰이는 문제들이 다시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근 2년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는 또 경시를 조금 더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네. 이게 혹시 영재원을 아니 학부모님들이 최근에 이렇게 제가 이 이관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영재원이 그러면 그 지금 경시나 영재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영재원이 꼭 필요한지 네, 그 부분. 솔직히 저도 3년 전까지는 영재원 안 다녀도 된다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굳이 영재학교의 어떤 뭐 이런 거에 크게 실리지도 않고 사실 저도 국가에서 그런 기록도 빼라 네.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대로 생기부를 다 떼서 나가기 때문에 그 한 줄이 있어요. 영재교육원 이수함.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 서류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마다의 어떤 교과목 세부 특기사항의 어떤 내용들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수학인데도 2줄밖에 안 써 있어요. 모든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직접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 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 중에 다른 부분은 학교의 어떤 행사에 참여해서 수상시정을 만들거나 영재원의 이수 과정들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초등 때 영재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자기소개서나 우리가 본인들이 자기 이야기를 써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즘에는 자기소개서에 진정성 있는 글을 많이 요구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영재성을 뽐낼 수 있는 내용이면 되니까 굳이 자기가 연구 안 했어도 막 만들어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벌써 영재학교가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다 알는 거죠, 속속이. 뭐 네. 이런 애들의 특징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원해요. 아. 네, 스토리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어릴 때부터 준비가 돼야 된다. 이제 예. 커리큘럼 아니, 상에 닥쳐서 들어가야 3개월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기소개서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아, 영재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재원을 초등학교 때 하게 되면 본인 이야기가 얼만큼 준비가 됐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재원 준비를 하시면 서류에 있어서 자기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현 시점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꼭 입학 안 하시더라도 준비는 해보시는 게 네, 특히 영재학교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하셔라. 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돌발 질문에도 네,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그럼요. 너무 감사하고 자 오늘 온라인 TV에서는 자타공인이죠 대치동에서 20년간 K모 산증인으로 산증이 네, 어떤 활약해주신 그 얘기 하더라고. 저보고 달인을 쓰고 나가다가 네네. 달인을 그래야 될까 봐요. 근데 서울대 가면은 학생들이 많이 알아보겠어요. 좀 길거리에 또 이번 주에 이제 애들 K모 2차 시험이 서울대에 있어서 아침에 가야 되는데 토요일이어서 못 볼 것 같네요. 네네. 평일이었으면 좀 많이 봤을 텐데. 네, 자타공인 대치동 K모 산증인 올림피아드 김찬영 원장님과 K모 경시 공부에 대해서 오늘 속 시원히 진짜 얘기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조금 더 딥하게 네. 그 저희 딸도 지금 하고 있어요. 자꾸 네. 딸 언급하면 싫어할 텐데. 네. 학부모 입장에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 다음 시간에는 그 이제 저희 딸이 닥치고 있는 영재학교 입시에 대해서 그 김찬영 원장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